그래서 이런 거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내가 냉각을 시킬 때 어떤 물질을 냉각을 시킬 때 온도를 계속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0도. 그러다가 3분 정도 지나니까 0.1도까지 서서히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어는 점인데요.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액체였나 봐, 처음에. 액체였어. 근데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죠. 뭐야? 최민주. 뭐야? 왜 지금 들어와? 최민주, 왜 너 지금 들어와? 최민주. 이건 10분 이상 지각했기 때문에 미인정 결과입니다. 먹었나요?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고요.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고체를 이렇게 얼렸던 고체를 이번에는 가열을 해가지고 녹입니다. 녹여. 그랬더니 서서히 온도가 증가하다가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정 온도가 됐을 때 일정해지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고요. 이때 온도를 우리 녹는 점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체가 이번에는 액체가 되면서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고요. 완전히 액체가 됐을 때는 다시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이미 배웠었죠. 그래서 네모칸에 녹는 점, 어는 점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은 여기서 녹다라는 거는 용해에 섞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용질이 그 용매 안에 이렇게 섞이는 그런 느낌에 녹는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얼음이 뭐 물로 녹는다. 이런 녹는다고요. 고체가 액체되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하나요? 기억나요? 땡! 아니에요. 액화? 아니에요. 저 까먹었네. 아는 사람 없어? 이게 녹는다라는 말이다 보니까 그 용해랑 좀 비슷한 용어야. 생긴 게 비슷하다는 거지 같은 용어 아닙니다. 생긴 게 그렇지. 용해예요, 용해. 이렇게 용해가 될 때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날까? 다 배웠다고 말하는데? 들었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입자간에 이렇게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 서로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으려면 얘네들의 운동성이 좀 활발해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열을 할 때 이 열을 액체가 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이 그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자, 어는 점 볼게요. 어는 점은 액체가 이번에는 고체가 되는 거야. 이건 또 뭐라고 하나요?
액체가 고체가 돼. 이건 또 뭐라 그럴까? 뭐요? 다 까먹었어. 우리 시간 없어. 31분이요. 그쵸? 응고죠, 응고. 이때는 냉각을 시키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는 이번에는 고체가 될 때는 열 에너지를 오히려 내놓죠. 나는 이제 운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필요 없어. 이러고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하는 게 그게 냉각이 안 되고 열이 나오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냉각이 안 되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여기 이 그래프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A에서 D까지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서 가열을 하는 구간이고요. D에서 F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는 온도가 내려가는 걸로 보아서 냉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프린트 올려놓긴 했는데 프린트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요걸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를 노트에다가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프린트 했어요 하는 친구는 거기 보면은 기억이 안 나네. 에탄올인가? 요런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아마 있을 거야.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아 맞아. 롤르상과 팔미트상 그래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여기에 가열곡선, 냉각곡선 써주고 각각 상태 변화가 어떤지를 써주면 돼요. 자, 여기서 잘 나오고 있죠.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팔미트산과 노르산 그래프가 나와 있죠. 얘네들은 지방산의 일종이에요. 우리 지방산 들어봤지? 지방산의 일종이고요.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뭐야?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죠. 뭘까요?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 그럼 내가 대답해야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이고. 안 써있네. 그치, 니은, 리을이죠. 니은, 기을. 그리고 특히나 얘네들의 녹는 점, 어는 점. 여기 이렇게 가열을 했을 때 액체가 되는 이 부분이 녹는 점. 그리고 다시 냉각을 했을 때 고체가 되는 이 부분이 어는 점인데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물질에서 같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물질인 경우에는 다른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특정 물질에서는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서로 다른 물질 간에는 다른 수치가 나와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를 대체로 물질의 특성이다 하면서 배웠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훅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특성,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항상 혼합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순물질과 혼합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거예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순물질인 경우에는 같은 물질은 일정하고요.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끓는 점이죠. 끓는 점. 끓는 점은 빨리빨리 할게요. 끓는 점은 이번에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때는 가열을 해야겠죠. 자,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하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 뭐라고 했어? 여기 써있네. 힌트를 줘버렸네. 기화죠, 기화. 기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게 되고요. 액체는 운동성이 기체보다는 별로 없는데 기체는 운동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부피도 엄청 많이 차지하고 같은 질량일 경우에. 네, 이렇게 운동성이 많으려면 그만큼 열 에너지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열을 할 때 그 열을 내가 운동성에 쓰기 때문에 그 상태 변화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끓는 점도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100g으로 맞출게요. 지금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물은 고체 형태고요. 에탄올은 액체 형태인 걸 볼 수 있죠. 그럼 얘네들 가열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열을 하면서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고요. 이거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죠. Y축이 다 온도예요. 자,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지금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체랑 액체가 공존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에탄올은 처음부터 액체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아까 초록색 입자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봤어요? 지금 몇 개는 지금 다시 기체 형태로 빠져나간 겁니다. 날아가지. 기체 형태로 빠져나갔어요, 지금. 물도, 얼음도 다 녹아가지고, 이제 다 액체가 된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열이 되고요. 자, 지금 물 분자도 기체로 빠져나가고, 에탄올은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 온도가 일정해졌네요. 요게 끓는 점이죠. 끓는 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구간이 끓는 점이고요. 자, 이렇게 기체로 나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에탄올의 양이 줄었어요. 자, 이렇게 다 모두 나간 이유, 모두 기체가 된 이후에는 또 온도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물질마다 다른 그래프 양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물도 100도씨에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엄청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요게 자바 실험실이라고 그냥 구글에다가 크롬에다가 치면은 나와요. 이거는 다양한 실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내가 원하는 실험이 있는지 거기 검색창에다가 쳐가지고 실험을 확인하면 됩니다. 물질마다 일정한 거죠. 특정 물질이라고 했을 때 일정합니다. 그런데 물질마다는 다르죠. 그래서 같은 물질일 경우에는 일정하고 물질마다는 다르기 때문에 메탄올은 뭐 65도, 그리고 에탄올은 78도, 물은 100도. 그래서 끓는 점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특성. 그래서 결국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모두 물질의 특성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물질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결국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물질 경우는 일정하죠. 그런데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프린트, 사실 요거 프린트인데요. 여러분 프린트 지금 프린트 못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는 그냥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학교 오면 프린트 나눠줄게. 혼합물의 경우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열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냉각을 했을 때 온도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게 혼합물이고 어떤 게 순물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다. 혼합물은 얘네들이 일정하지 않다. 이것만 써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프린터 있는 친구들은 여기 이렇게 가로 부분에 채워 넣으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일정하지 않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물이 있고 소금물이 있죠. 물 같은 경우는 0도씨에서 이런 식으로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 나타나는데 어는 점이구나. 어는 점이죠. 냉각시켰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소금물은 계속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온도가 낮아진다.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얘는 혼합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어는 점 내림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는 점 내림. 이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 않고요. 특히나 순물질인 경우보다 어는 점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낮아질까? 아주 간단합니다. 물이 얼려면 얼음이 된다는 소리죠. 얼음이 되려면 이렇게 육각형 고리를 이룬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물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결정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더 낮은 온도까지 냉각을 시켜줘야지만 그제야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무리 영하로 내려가더라도 바닷물은 얼지 않잖아요. 이렇게 혼합물은 오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잘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제설제를 사용을 하죠. 우리 눈 오면은 이게 빙판으로 얼게 되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제설제라는 걸 뿌려주는데요. 이 제설제를 왜 뿌려줄까요? 정답이 나와 있네. 왜 뿌려줄까? 제설제의 성분이 사실은 염화 칼슘인데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보자. 제설제 왜 뿌려줄까? 염화 칼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뿌려주면 얘가 물과 만나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요. 열을 내.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로 활용을 하자면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혼합물로 만들어서 어느 점을 낮게 해서 녹이거나 또는 얼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죠. 자, 그럼 이번에 끓는 점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혼합물일 경우에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나타났고요. 물보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금이 물 입자가 끓는다는 거는 기체 형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게 잡고 있는 거예요. 소금,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이런 애들이 잡고 있어. 물 분자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게 끓여줘야지만 기체 형태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잡은 손을 이렇게 뿌리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적어주면 됩니다. 높은 프린터 한 친구는 높은 적어주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노트에다가 왜 물과 소금물이 이렇게 됐을까 써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플로로벤젠인데요. 얘네들은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요런 거 있죠. 본 친구도 있고 안 보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 사탕은 아니야. 요런 거를 옛날에는 옷장에다 많이 넣어놨었어요. 나프탈렌은 아마 들어봤을 거야. 이거는 이런 벌레를 잡는 용이었죠.
그래서 나프탈렌뿐만 아니라 요 파라타이클로로벤젠도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얘네들 각각으로 만든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순물질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일정하게 온도를 가열을 했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순물질일 때는. 근데 어떤 제품은 얘네들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가열을 했을 때, 이 물질을 가열을 했을 때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고요. 계속 일정하지 않은 이런 곡선이 나타나죠. 이런 경우에 혼합물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프탈렌, 요거는 파라다이클로로벤젠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정하지 않다.